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큰 신뢰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또 국무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보안.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재판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혹시 이전에 안기 사건을 관련하시나요? 네, 9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저희가 봤지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발표하면서 오후에는 임명장까지 수여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취임식도 열렸죠? 네, 4시 반에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네. 조국 장관 취임사에서 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 네. 본인이 임명된 건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안다면서 이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검찰 인사권을 적절히 좀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가요. 경찰에서 검찰로 통째로 넘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출석을 해서 조사 완료가 됐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전원이 출석 대상 의원 전원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전체를 모두 넘겨라, 송치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에 따라 내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 전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죠?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이걸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결정을 환영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공조키로 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에 광화문에 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겠다는 그런 발표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 연휴 보통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좀 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인데요. 일단 수사팀 쪽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법무장관의 가족, 나아가서는 장관 본인을 조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더욱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요, 보복성 인사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검찰 내부의 기류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9일이죠.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입니다.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 피해가 컸던 만큼 북한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북한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많은 농경지에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속보와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 내용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실형 확정 소식과 태풍 링링 피해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해임 건의안과 특검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와 여론도 기대와 우려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법무부 장관의 조국,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조 후보자, 아니 조 장관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발표는 오전 11시 반께 이뤄졌지만 임기는 몇 시간 앞으로 소급 적용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과기부 최기영, 또 여가부 이정욱 장관,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임명도 제가했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의와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19년 9월 9일 대통령 국제2. 자, 그런데 이 과거 임명장 수여식과 좀 다른 장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수여식에 항상 배우자 또는 가족을 초청해서 동행케 했는데요. 이 당사자에겐 임명장을, 또 배우자에겐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뒤에 앉은 참모진들은 함께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고요. 자, 하지만 오늘은 임명된 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장을 줄 땐 박수 소리 대신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청와대는 배우자 전원이 불참하기로 했다는 결정만 사전에 알렸는데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사실상 풀이됩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 피의자도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자, 이를 모르지 않았던 문 대통령, 결국은 임명 강행을 결정했지만 끝까지 고심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순방 후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문 대통령의 표정은 유례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며 장고를 거듭했죠. 청와대 내부에선 낙마하면 레임덕이다, 밀리면 끝이다 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또 그나마 지명 철회해야 공정과 정의라는 국정 철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임명이었죠. 자,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해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도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제도의 문제로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정치권의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은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국회에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 중이었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화로 임명 소식을 알리자 먼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범야권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임관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은 지금 바로 추진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야당 지도자를 만나시기? 그것도 감안해서 연락을 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뒤에 나오시니까요.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청와대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로 쪼개진 건 정치권만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조 장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경실련 측은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 이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 장관의 모교이자 또 제자들이 있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우려, 기대, 둘로 쪼개진 민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지난달 9일이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9월 9일이니까 꼭 한 달이 걸렸네요.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신반장의 제목도 이제 쪼개진 민심 이제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청와대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 임명 발표가 있었고요. 오후 2시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인 4시 반에는 취임식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 거의 2시간여 간격을 두고 곧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조국 장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과 이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 4시 반부터 이제 취임식이 열렸었는데 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이 법무가족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이라며 허물과 책임 그리고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자신의 그 미션이 검찰 개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요. 이 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걸어갈 길이 고되고 사명이다. 걸어갈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걸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향 또 포부를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조국 법무장관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받고 고심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명장 수여식 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세한 임명 배경을 설명했죠. 네, 보통 임명장 수여식은 문 대통령이 축하와 함께 간단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죠. 또 당사자의 각오를 짧게 듣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가 있는 단상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문 대통령의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조국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해서 직접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고 핵심은 조국 장관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조국 장관과 함께 과기부 최기영, 여가부 이정욱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총 6명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6명 모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케이스로 총 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케이스도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국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문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국 장관 딸의 입시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말미에는 교육개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력한 교육개혁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논의를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야권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정치권 후폭풍은 클 걸로 보이죠. 일단 우선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에서도 이 조국 장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었고 또 고위당정청에서 청와대 찬성 의견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라고 긍정적인 평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범야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움직임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카드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각 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또 지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비공개 의원총회 열었고요. 바른미래당은 일단 모두 발언까지는 공개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잘못됐다. 또 국회가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됐다.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조국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조국 퇴진 행동은 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 저 자리에 손학규 대표는 없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망원시장에 추석 물가 상황을 점검하러 현장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강합니다.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하야했고 왜 탄핵됐고 왜 감옥에 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조국 내 편이고 내 새끼지만 그러나 국민을 생각해서 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난을 해결하는 게 첫째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하고 네, 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오후 3시로 예정이 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 오늘 저녁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달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부하는 등 정기 국회 일정 보이콧 방안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추석 연휴까지 모든 지역별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심지어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예측한 대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얼마나 야당이 깔보이면 저런 행패를 부리겠나.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조, 특검을 외치냐. 보여주기식 하는 쇼는 문재인 정권을 빼닮았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젠 제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설령 이제 정기국회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올 가을은 조국 정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청와대 발제.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불편하고 어색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동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관 임명과는 별개로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속도 내고 있는데요. 우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이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운용사인 포링크PE 이모 대표, 그리고 포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대표 최모 씨 등인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코링크 PE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와 한국 배터리 원천기술 코어 밸류업 1호라는 이 두 개의 펀드를 운용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 일가는 이 가운데 이 블루코어 1호에 이 14억여 원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블루코어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그리고 이 한국 배터리는 WFM이라는 회사에 각각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WFM은 코스닥 상장사고 웰스 CNT는 비상장사인데요. 이 지점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가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이 웰스 CNT,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우회적으로 상장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블루코어 투자자들 큰 시세 차이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조국 신임 장관 이 같은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블루코어가 어디에 펀드,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하려고.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알 수가 없는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펀드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 이 코링크 PE가 투자한 다른 회사죠. 이 WFM으로부터 매달 고문료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 교수가 이 코링크 PE의 투자나 또 경영 전략을 알 수도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요. 하지만 정 교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이 내가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코어는 웰스 CNT에 투자를 했지 이 고문료를 받은 WFM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WFM은 코링크 PE가 인수하기 전 A1N이라는 영어 교육업체였는데요. 영문학자인 정 교수, 이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조만간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이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양대 표창장과 대조를 하고 또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죠. 조 신임 장관, 표창장 원본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총장의 표창장 갖고 나오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 찍은 거를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원본이 없습니까? 오늘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방이 벌어진 원본,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가 없다며 이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본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중요한데요.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던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박 의원, 검찰이 압수수색한 표창장이 본인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박 의원이 공개한 건 컬러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건 부산대 의전원에서 확보한 사본, 그러니까 흑백인데요. 그러다 보니 박지원 의원도 검찰이 준 건 아니라고 했고요.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표창장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공방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조 신임 장관이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는 최 총장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교육학 박사 했는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이분이 명예 박사예요. 그럼 사실 명예교육학 박사 이렇게 해야 그 총장 상에 이 사실은 교육학 박사 이건 오히려 이게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예 박사, 이 명박을 박사로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김종민 의원 할 말이 있다면서 다급하게 여상규 위원장을 부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30초만. 제가 간단한 신상 발언 좀 사과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빨리 해요. 자, 아까 착오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10초 하십시오. 아니 30초라요. 우리 저 보좌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외국 유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학 박사와 관련된 그 총장상 그 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착오라며 사과까지 했던 허위 학력 논란.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최 총장 이력엔 워싱턴 침례대학 교육학 석사, 박사로 되어 있었고 또 동양대 졸업장이나 상장에도 이렇게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주에는 침례교 대학이 없다거나 또는 박사 과정이 없다라는 의혹 제기돼 왔었는데요. 최 총장 실제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모펀드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조국 임명에도 수사 속도 내는 검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 총장의 최종 학력을 놓고 논란이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 그 사례도 봤지만은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밝힌 거거든요. 밝힌 거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최성해 총장은 뭐 교내 상장이나 표창장 이런 공식 문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워싱턴 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박사학위 진위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여당 측에서는 워싱턴주에는 가톨릭계나 감리교 신학교는 있지만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 총장은 명예교육학 박사라고 밝혔었죠. 자, 워싱턴 침례대학에 편입해서 학사,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식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왜 명예박사라고 안 하고요? 상장 등의 박사라고 기재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는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직원이 뭐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라고 해서 뺐다라는 게 최 총장의 해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동양대가 조국 신임 장관 딸의 표창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이제 그동안 벌여왔잖아요. 오늘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당시 생성된 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또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이 퇴직한 상태라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또 일부 서류가 이미 검찰로 이관돼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조사단 이 자료 발굴, 관계인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규명해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을 고려할 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거취와 또 관련해서는 조사단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 인사회를 소집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서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3개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본인의 PC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에 글을 올렸다고 하고 그 프로필 사진에는 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어떤 금속 조각가의 사진을 형상한 그 사진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었고요. 자,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 수사에 여전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조국 신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 관련해서요.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시점은 장관 임명 전이었죠. 자, 이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 운용사인 코링크피 이모 대표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또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인 웰스 CNT 최모 대표에 대해선 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자, 이 해당 펀드는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가 10억 5천만 원을, 또 조국 장관의 처남과 그 두 아들이 3억 5천만 원을 출자한 14억 원이 전부 그 대부분을 이 웰스 CNT에 투자를 했죠. 자, 검찰 관계자는 이 투자금 운용과 관련한 허위 신고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수요일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있던 그날 밤에 정 교수를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아마 그 뭐 이제 반장들도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전격적인 기소였죠. 뭐 정치권 상대 후폭풍도 컸고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죠. 네, 일단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 표창장을 뭐 위조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우선 기소를 했고요. 자, 이를 비롯해서 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 다양한 의혹에 조사하기 위해 지금 뭐 검찰 소환 시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앞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됐고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뭐 검찰의 입장입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또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 부인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동양대 방범 카메라 캡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연구실을 드나들면서 서류를 외부에 대량 반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책과 문서, 파일 첩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가면서 또 복장이 달라지거나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고도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 교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개강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 자료를 정리하려다가 학생의 개인정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열어서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종 뭐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말에는 그 김광진 청와대 네. 정무비서관이 대신 이렇게 글을 올려서 그게 또 논란이 됐었죠. 자, 연구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이걸 이용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주말에 또 제기가 됐었죠. 자, 관련해서 정 교수는 현재 PC가 검찰에 압수된 상황이어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이 저장이 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 진위를 알지 못한다. 업무 과정에서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가족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정 교수가 1,4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이 어학 관련 사업에 내가 영문학자로서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다. 동양대에 겸직 허가 신고를 모두 이행을 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오후 4시 반에 취임식을 가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써 2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이 임사에서 검찰 수사,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상기 전 장관은 임사를 통해 조국, 후임자인 조국 장관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또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말들을 좀 남겼습니다. 이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면서 오만한 정부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수사를 개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여권의 비판과 좀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자,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관련해서요. 경찰이 한영 외고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다면서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조국 장관의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공개했었는데 여당은 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건 범죄 행위다라고 반박했고요. 또 조국 장관 딸과 시민단체 등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조국 장관의 딸 본인과 검찰 이 두 곳이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한영애고 교직원도 열람한 사실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그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이 다른 교직원과 공유했는지 누군가에게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이번 유출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민 관심이 크고 위법이 있으면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고요. 또 이제 취임식까지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때 메시지 또 낙마 때 메시지를 모두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참모들과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제 오후 4시 국정상황실장에게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2가지 경우에 메시지를 모두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뒷얘기를 소개해봤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검찰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청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판결 직후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도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공개한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극적인 반전 없었습니다. 자, 징역 3년 6개월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자, 대법원 판단 어떤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이 김지은 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됐고 모순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 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어떤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피해자 진술이 다소 좀 빈틈이 보인다고 해서 거봐 그거 아니잖아 뭔가 좀 수상하다 했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김지은 씨는 오늘 이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라고 했다면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 주말 내내 화제였죠. 자, 지난 7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 의원이 막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 마포의 한 도로에서 이 자신이 모는 3억 원대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장용준 씨 피해자에게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우리 아버지 현직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했다죠.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나가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죠. 또 날이 밝자 아버지 장제원 의원 역시 SNS에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죠. 뿐만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장제원은 그냥 국회의원 사퇴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렇게요. 국민들이 애써서 조국과 싸워 여기까지 왔는데 장제원 가족이 싼 똥 때문에 판 깨지게 생겼습니다. 자, 반면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은요. 이 비열한 물타기 하지 마라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 조국 후보자는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부모가 개입한 일인데 반해 장제원 의원은 아들에게 음주운전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 않느냐, 사건 무마에 개입한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장제원 의원 지난 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조국 후보자, 지금 장관이죠, 조국 장관을 몰아세웠던 때문인지 지금 이 문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사청문회 소식 조금만 더 이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 정말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 버럭상규, 별명을 갖고 있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이번에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있었죠. 가령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키스트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돼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까지는 잔잔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훅 데시벨을 높이죠. 이렇게요. 뭔데 자기게? 이런 다른 거 넣고 얘기하란 말이야. 뭐가 불공정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공정? 민주당이나 공정해? 무슨 공정을 찾아 지금? 공정한 거야 지금? 맞다는 소리하고 있어. 자, 일단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찐남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 조국 장관 측이 자신이 요청한 이 가족관계 관련 서류 대신 지난 8월에 법사위에 냈던 서류를 복사를 해서 새로 떼온 것처럼 갖고 왔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죠.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런 청문회 정말. 자, 마지막으로요. 돌직구 김종민 의원 앞서 여당 발제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자, 조국 장관을 둘러싼 9가지 쟁점을 쭉 나열하면서 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실로 증명이 되면 나부터가 이렇게 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게 이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 되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아시는 대로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죠. 물론 사실 여부는 앞으로 재판으로 가려져야겠지만 김종민 의원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 0.08%를 넘으면은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인데 0.08%를 넘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0.12%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받고 있고요. 2017년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가지고 인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화제도 됐는데 그때 이제 성매매 의혹으로 또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음주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 경찰이 오늘 수사 계획을 밝힌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오늘 오전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면밀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하면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요, 좀 봐주기성으로 인식될 만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뭐 처음에 이 장용준 씨를 귀가 조치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민감윤 청장은 경찰이 출동해 보니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장 씨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바로 이제 그 장면인데. 장 씨가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까, 최 반장? 자, 이 경찰이 뭐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을 하고 또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니까 곧바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역시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최 반장,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됐죠. 법조계에서는 뭐 벌금 700~800만 원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운전자 이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드러나는 바람에 일이 커질 것 같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속도 가능하다는 상황인가요? 그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블랙박스 변호사로 유명한에 따르면 장 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죄 적용이 가능해지면 그 구속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죄질이 좀 불량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몇 시간 뒤에 자수를 한 점이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자녀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법원이 구속을 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이 초선 시절이죠. 2008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는 일종의 살인도구다 이렇게 말한 그 또 육성이 오늘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6일 라오스 순방을 마지막으로 귀국했는데 환송식 때 사진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죠? 예, 일단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보시는 저 사진인데 라오스 출국 장면입니다. 학생들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용기에 오르는 장면인데, 보시면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서너 걸음 앞서서 이렇게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죠. 저걸 놓고 야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으로는 좀 저렇게 동선이 약간 좀 어색하게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김정숙 여사가 동선을 좀 조정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글도 제가 봤는데,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청와대의 설명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걷다가 환영 인파와 악수를 했고, 이 김 여사가 마치 이런 상황을 미처 못 본 채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동선이 꼬인 것이다라면서 전혀 확대 해석을 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도 김정숙 여사가 동선을 맞추지 않고 문 대통령보다 먼저 오르는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의전팀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한결로 잡겠습니다. 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주말 한반도를 관통하고 어제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서쪽에서 소멸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접수됐죠. 추석 대목을 맞아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태풍 피해 상황을 전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풍 링링이 한반도 전역에 큰 상처를 내고 어제 오전 소멸했습니다. 이번 태풍 비도 비지만 바람이 거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보시면요, 인명피해는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의 인하대병원에서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38살 A씨가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평소 버스 회차 장소로 쓰였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이 담을 지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골프 연습장의 건물 지붕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연습장의 지붕 패널이 바람에 뜯겨 날아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큽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창 수확 중이었던 농작물의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농작물 전체 피해 면적 14,468헥타르 가운데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전 피해도 많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전국 16만 1,6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양식장 등 수산물 피해가 컸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큰 우럭 양식장도 바람과 파도에 피해가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 작업대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요, 부표통이 위쪽으로 향해 있는데 강한 바람에 양식장이 아예 뒤집힌 겁니다. 그냥 애타는 마음 잡고 그냥 바깥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파도가 높으니까 그 양식장을 뒤덮고 간다니. 본격적인 피해 접수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피해 복구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복구는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행정력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분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로서는 복구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저희 보도국에 많은 분들이 관련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만 봐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천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상가 건물인데요. 간판이 위태롭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으로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예, 이 행인이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서울 송파 쪽인데요. 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한쪽이 들려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저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자,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복도형 아파트인데 보이십니까? 복도 창틀 전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자동차 블랙박스 담긴 상황인데요. 멀리 보이는 나뭇가지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그에 별다른 상황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갑자기 주차된 자동차 앞에 있던 상가 간판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정말 이 외에도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이 강풍 피해였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 태풍 올 때 불필요한 외출은 정말 꼭 자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태풍은 지나갔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당장 떨어지거나 파손되진 않았더라도 고정이 풀리거나 느슨해진 상태로 두면 언제든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입간판이나 시설물 점검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태풍 북한을 관통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곡창지대로 꼽히는 황해도 일대를 지나는 바람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북한 관영 매체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황해남북도와 평양시,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들에서 적지 않은 건물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도로와 다리가 파괴돼서 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복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금 피해가 발생된 즉시에 복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들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피해 상황을 특보 형식으로 신속 보도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태풍 대비를 위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에 포로되어 속수무책으로 구태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시었습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북한의 곡창지대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고질적인 식량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풍 링링 전국 곳곳 피해 3명 사망, 24명 부상.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해당 수사 전체를요, 내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 경찰이 98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민주당, 정의당 의원 30여 명을 빼고는 한국당 의원들은 일절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내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된 사건도 모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요.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넘길 예정입니다. 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요.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의 고발건, 또 이 당시 충돌 상황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취지의 고발건 등입니다. 경찰은 불기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사건은 기소가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한, 조사 대상자 숫자 등을 고려해서 검찰 측과 송치 날짜를 협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검찰이 관련 사건 일체를 다 넘겨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 강경한 수사를 예고한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죠. 미국 조지아주 인근 해상에서 우리 화물 선박이 전도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인데요. 탑승자 24명 가운데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0명은 구조가 됐고요. 현재 한국인 4명이 기관실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에 또 화재까지 발생을 해서 구조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이 됐고요. 이 미국 해양경비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 기관실 내 고립된 선원들과의 연락을 위해서 선체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선체를 두드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서 선체 내부에서 두드리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 선박의 이름은 현대 글로비스 소속의 골든 레이호라고 하고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시 30분쯤 또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반쯤 조지아주 브런스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을 하던 도중에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배는 2017년 건조된 7만 톤급 선박으로 이 마셜제도 국적이고요. 최대 이 차량 7,400여 대를 수송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완성 차량 4천여 대를 선적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미국 해상경비대 구조대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외교부도 사고 직후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했고 오늘 정부의 신속 대응팀도 현지로 떠났습니다. 네. 그 조 단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피해 수습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곧 개각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노 외부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예, 어제 쌍케이 보도였는데요. 아베 총리가 수요일에 오는 수요일 11일에 있을 개각에서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바꿔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쌍케이 보도를 보면 고노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참고로 신임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임명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도통신도 오늘 관련 보도 내놨는데요. 교도통신은 이 개각과 관련한 한마편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 고노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 외교 등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물어 고노 외무상을 이른바 경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아예 막기 위해서 방위상으로 기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네. 자,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추가로 들어온 건 없네요. 네, 추가로 들어온 건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 저녁에 광화문으로 가서 피켓 시위를 한다는 거죠? 네, 집회를 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6시 30분부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시위를 벌인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고요. 지금 또 추가로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 서울경찰청이 지금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제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한영 외고 교사가 이제 좀 접속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돌려본 정황이 좀 포착이 돼서요. 한영 외고 교사 2명을 추가로 소환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링링 전국 곳곳 큰 피해 복구 본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취임한 조국 법무장관 등 신임 장관들이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첫 참석합니다. 내각은 이렇게 새 진용을 갖췄지만 여야 충돌로 국회 상황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당은 장애로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보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태풍 링링 얘기를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태풍이 물러나자 다시 가을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는데 이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내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라는데요. 일반인과 택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토요일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인데요. 내일 서호 통일부 차관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북측과의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치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니까요. 취재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